반갑습니다, 형님들. 안녕하세요. 오늘도 제 숲TV 생방송 와주셔서 감사드리고, 숲TV로 시청해주신 형님들은 추천이나 즐겨찾기 한 번씩 부탁 좀 드리고요. 이따 유튜브로 보시게 된 분들도 구독이나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첫 경기 필라델피아 대 브루클린인데, 필라델피아도 지금 뭐 변수가 좀 있습니다. 폴 조지가 또 이제 무릎 과신전으로 빠지게 됐어요. 사실 폴 조지가 이번에 복귀하고 나서 딱 한 경기만 잘했어요. 그때 3점슛 11개 중에 7개 넣은 거 아직도 생각이 나는데, 그 외에는 전부 좀 실망스럽긴 했었거든요. 공수의 앞면에서 이게 과연 맥스를 받을 만한 선수의 이런 활약인가, 이런 것들이 좀 의문이 좀 들었었고, 맥시도 사실 복귀해가지고 아직은 정상 상태는 아닌 것 같고, 엔비드가 그나마 조금 해줬지만은 뭐 자유투 많이 얻어내고 엔비드답게 했어요. 아직까지는 저는 엔비드가 이제 몸 상태가 100%는 아닌 게 확실히 좀 눈에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필라델피아는 현재 60%도 못 미친다고 보긴 하거든요. 아무래도 여태 이제 필라델피아랑 브루클린은 맞대결상으로는 10대 2 정도로 필라델피아가 많이 앞서왔는데, 작년에만 브루클린이 2번을 땄습니다. 그 중에는 엔비드가 빠진 경기도 한 번 있었기도 했는데, 어쨌든 이 경기 역시 물론 이제 필라델피아가 또 홈으로 돌아오기도 하고 여러 가지 것들이 좀 괜찮아질 수는 있어요. 이게 좀 필라델피아는 저는 나아질 만한 여력이 많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글쎄 뭐 맥케인 같은 애들이 정말 잘해주고 있지만은 과연 지금 팀적으로 필라델피아가 손발 같은 것들도 과연 잘 맞고 있냐, 그런 것들 생각하면 아니라고 생각은 되거든요. 잘 안 풀린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브루클린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던 거는 얘네들이 드래프트 픽이 4장이나 있고 브루클린은 무조건 탱킹을 해야 되는 시즌인데, 얘네들이 엄청 잘 싸우거든요. 지금 뭐 시즌 6승 9패로 필라델피아보다도 뭐 4승가량 더 하고 있는데, 일단은 필라델피아 여기 밑에 있는 이런 것들 다 볼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제가 뭐 5연패를 해가지고 가져온 거긴 하지만은, 뭐 엔비드도 여기 돌아오기도 하고, 조지도 이제 좀 나가리가 됐고요. 맥시도 이때 많이 빠지고 이랬었는데, 복권은 그냥 필라델피아는 그동안 좀 공격이 많이 안 되었었다. 근데 직전 경기 뭐 멤피스 같이 좀 어려운 상대를 하고도 간만에 뭐 111점가량 뽑아주면서 최근에 10경기 중에 한 번 이제 피닉스 상대로 잘했을 때 말고는 그 이후로 가장 많은 득점을 올린 거긴 하거든요. 좀 나아질 일만 남았다 이렇게 보고는 있는데, 아무래도 이거는 필라델피아에 대한 이런 불안전성 때문에 가기가 조금 빡센 경기인 것 같습니다. 제가 그리고 이제 브루클린 얘기를 할 때는 그동안 제가 여기는 7경기를 잡아왔고 브루클린답지 않게 수비도 뭔가 좀 안 됐었다. 그래서 브루클린도 요즘 이런 흐름들이 많이 끊긴 상태예요. 그래서 두 팀 다 최근 흐름으로는 볼 게 없다. 다만 이제 브루클린은 그동안 직전 경기는 샬럿 상대로 1점 차로 승리를 했는데, 그 전에 6경기 동안 상대들이 엄청 빡셌다고 했거든요. 뉴올리언스 같이 많이 빠져있는 이런 팀들 상대로 한번 승리한 거 말고는 보스턴, 클리블랜드, 보스턴, 뉴욕 이렇게 만나가지고 전부 패배를 했단 말이에요. 어쨌든 브루클린 너무 빡센 상대를 만났었다. 근데 엄밀히 말하면 지금 필라델피아도 폴 조지 말고는 이제 얼추 돌아올 애들은 많이 돌아온 상태이기도 하고, 필라델피아가 또 홈에서는 굉장히 빡센 팀이죠. 그런 거를 생각하면은 브루클린은 또 한 번 어려운 상대를 만나는 셈이라고 봐야 된다. 이 경기는 필라델피아가 그동안에 안 좋은 흐름을 딛고 이거를 뭐 승리를 해줄 수 있냐, 이거부터가 많이 관건인데, 저는 솔직히 말해서 한번 해줄 타임이라고 보기는 하거든요. 막연하게라도. 엔비드도 직전 경기 때 괜찮았었던 것도 있고, 맥케인 지금 뭐 필라델피아에서는 가장 빛나는 활약을 해주고 있다. 뭐 우브레나 맥시 이런 애들이 작년 같지는 않지만은, 맥시도 이제는 그 수비 집중력이 좀 떨어질 만한 그런 상황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엔비드도 왔고 뭐 맥케인 같이 활약해주는 애도 있기 때문에 맥시도 다른 날보다는 슬슬 잘 풀릴만 하다. 몸 상태가 100%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저는 그런 쪽으로 봐서 오바에다가 필락 사이드로 보고 있기는 한데, 좀 오바를 보려면은 양 팀 다 지금 여태까지는 좀 템포가 많이 느린 팀들이죠. 그리고 상대 팀의 야투 시도를 리그에서 지금 시즌 전체로 따졌을 때는 두 번째, 세 번째로 못 던지게 하고 있는 팀들이거든요. 늦춘다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돼 있는 팀이라 공격을 이렇게 슛까지 이어지는 시간도 꽤 길어질 수는 있어요. 그런 면에서 이거는 사실 오바가 그렇게 막 좋지는 않은데, 저는 필라델피아 많은 친구들이 돌아왔다는 거, 브루클린 질 때도 그래도 점수를 심심치 않게 많이 넣어주곤 있거든요. 여기 밑에 보시면은 브루클린이 최근에는 경기당 한 220 막 3점씩 이렇게 나고 있어. 그래가지고 필라델피아는 뭐 이렇게 보시다시피 최근에 뭐 210점도 안 나고 이러고 있긴 하지만은, 여러 선수들이 돌아오고 나서는 그래도 득점력 자체는 괜찮아질만 하다, 이런 생각들이 들어가지고 저는 뭐 오바 쪽으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고요. 필라 사이드로 보겠습니다. 다음 워싱턴 대 보스턴 경기. 아무래도 얘네들이 좀 많이 만났었어요. 제가 이제 저번에도 맞대결상으로 이렇게 9대1로 보스턴이 많이 이겼었다, 5연승을 달리고 있다, 이런 것들 많이 짚어드렸었는데, 이것도 과거의 전적들을 한번 살피면, 특히나 작년에 보면요, 한 2번 정도 이렇게 워싱턴이 프랭권으로 비빈 적이 있었습니다. 올 시즌 이제 개막전에서도 보스턴이 진짜 디펜딩 챔피언다운 경기를 하면서 워싱턴을 20점 차로 대파를 했었거든요. 이때만 해도
와, 보스턴 역시나 올 시즌도 리핏을 달성할 수 있는 그런 전력이구나, 이런 것들을 보였던 경기력이었는데, 이후로는 보스턴이 사실 작년 같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작년 거를 이렇게 몇 개 돌아보면은 129대 133, 이때는 보스턴이 전원 출전을 했었는데, 이때는 워싱턴이 4점 차까지 비볐던 거는 이날따라 3점이 엄청 잘 터졌어요. 40한 3% 정도 그렇게 터졌고, 보스턴은 많이 안 터진 날이었었다. 그나마 경기 후반부에 보스턴이 회복을 해가지고 승리 쪽으로 가져가긴 했지만, 어쨌든 이때 한번 보스턴이 많이 좀 흔들렸었고, 그리고 이때도 한번 10점 차로 워싱턴이 많이 비볐었잖아요. 근데 이때는 시즌 막바지입니다. 4월 14일이고 이때 보스턴은 그 주전들을 거의 뭐 전부 쉬게 해줬었던 경기였었어요. 프리차드나 샘 하우저 이런 애들이 가장 많은 득점을 올렸었던 그런 경기조차 워싱턴 상대로 보스턴이 승리를 했다, 이런 날이었었는데, 물론 뭐 워싱턴도 올 시즌 들어서는 이제 슬슬 좀 옥석 고르기를 하면서 보낼 애들 보내고, 그나마 이제 좀 팀다운 구색을 가져가고 있지만은, 근데 이제 아무래도 제가 여기 9경기를 잡아왔는데 전부 워싱턴이 9경기 동안 연패에 시달리고 있거든요. 과연 워싱턴의 이런 연패들이 보스턴 상대로 좀 마무리가 될 것이냐, 일어나기 힘든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뭐 경기를 보면은 워싱턴은 여전히 잘 안 풀린 게 보입니다. 공수 양면에서. 수비 같은 것들 보면은 지금 리그에서 전체로 따졌을 때도 가장 많은 실점을 해주고 있고, 이 연패한 기간 동안에도 뒤에서 두 번째, 가장 이제 시카고 다음으로 많은 실점을 해주고 있는데, 이 기간 동안 뭐 야투 방어 같은 것들이 괜찮았다고 하더라도 상대한테 그만큼 많은 슈팅 기회를 허용을 해가지고 그냥 워싱턴은 맥을 못 추고 있거든요. 이거는 보스턴이 아무리 흔들린다고 한들 아무래도 워싱턴의 이런 좀 안 좋은 면모 때문에, 그것 때문에 보스턴을 봐야 되는 경기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또 하나 더 생각한 거는 뭐 보스턴이 3점 슛을 굉장히 많이 시도하는 팀이긴 해요. 그래서 인사이드보다는 외곽에 대한 의존도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할 만하긴 하지만은, 근데 이제 자유투 관련된 부분은 아무래도 워싱턴이 좀 수비가 일단 약하고 림 안쪽으로 파고든 이런 드라이브에 대한 대처가 좋지 않기 때문인데, 근데 보스턴은 얘네들이 자유투는 그렇게 많이 얻어내는 팀까지는 아닌데요. 워싱턴은 현재 리그에서 자유투를 뭐 거의 두 번째 정도로 많이 허용하고 있는 팀이고, 보스턴은 많이 허용을 안 하는 팀이에요. 양 팀은 기본적으로 경기당 8개 정도의 차이가 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아무래도 내일은 뭐 보스턴이 좀 안 풀린다고 하더라도 기분 좋은 지표가 있다,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 아무래도 보스턴이 이제 뭐 클리블랜드도 잡아내면서 연승에 제어를 하기도 하고, 보스턴은 한마디로 폭발력이 있는 팀이죠. 워싱턴이 과연 그런 것들을 잘 억제할 수 있느냐, 저는 좀 어렵다고 생각이 들고요. 일단은 저는 보스턴 사이드로 좋게 보고, 이게 언더를 보는 거는 요즘에 워싱턴이 분명 본인들도 많이 뛰고 많이 시도도 하고 많이 허용을 하는 팀인데, 이 야투를 보시면은 워싱턴의 공격력이 좀 무딘 시점에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보스턴 같이 그래도 올 시즌에 좋지는 않다고 하더라도 작년에도 훌륭한 수비팀이기도 하고 멤버도 많이 안 바뀌었기 때문에, 어지간해서는 워싱턴의 공격이 보스턴 상대로 좀 빛을 발할 거냐, 이거는 계산이 안 선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언더 쪽으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기준점도 꽤 높기도 하고. 다음 경기 뉴올 대 골스 경기인데, 이거는 아무래도 뉴올리언스의 라인업이 상당히 좀 궁금합니다. 원래는 이제 맥컬럼이 돌아올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일단은 직전 경기도 안 뛰었었고 내일도 다우프리 떠있는 상태예요. 직전 클리블랜드전에서는 뉴올리언스가 거의 뭐 지금 로테이션 주로 쓰는 8명들을 다 좀 빼준 경기였었거든요. 내일도 지금 잉그램이랑 미시가 퀘셔너블에 걸려있거든요. 직전 경기 뉴올리언스가 클리블랜드라는 굉장히 어려운 상대를 했었고 애들을 다 빼주다 보니까 그냥 무난하게 지는 게임이었습니다. 그래도 그 경기에서는 이제 유일하게 안토니오 리브스라는 친구가 2라운더인데 그 경기에서 뭐 30점 이상을 내면서 뉴올리언스에서는 군계 일학 같은 활약을 했지만은, 사실 그런 거는 어쩌다가 한번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이 되고, 사실 저는 클리블랜드가 분명히 좋은 공격팀이에요. 지금 뭐 리그 1위 수준의 이런 지표를 보이고 있는데, 사실 이제 수비는 상대팀한테 많은 시도를 좀 헌납하기도 하고 그런 점들은 좀 아쉽거든요. 뉴올리언스가 아무래도 뭐 직전 경기 3점이나 뭐 야투나 다 안 풀리긴 했지만은 그래도 이런 오펜시브 리바운드를 16개나 잡아내면서 클블이랑 동수였다. 그래가지고 뉴올리언스가 공격 시도 자체는 좀 심심치 않게 했는데, 글쎄요, 지금 골스는 저는 클리블랜드보다는 수비력에 있어서는 좀 더 괜찮다고 생각은 되긴 하거든요. 공격력은 사실 골스가 그렇게까지 막 좋은지는 모르겠어, 아직까지는. 어쨌든 올 시즌에는 뭐 그 드레이먼드 그린 같은 애들도 3점 같은 거 예전처럼 잘 넣어주기도 하고 멜튼이 빠지긴 했지만은 그 자리는 저는 메울 수 있는 그런 공백이라고 생각이 되기는 해요. 커리뿐만 아니라 위긴스도 득점 많이 올려주고 있고, 올 시즌에는 벤치에서 아무래도 뭐 포지엠스키도 그렇고 뭐 버디 힐드 여러 좋은 친구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내일은 뉴올리언스가 일단 라인업 변수 평소보다 뭐 잉그램 같은 애들 나와준다면 그나마 좀 득점원이 있긴 하겠지만은,
그거를 감안을 하더라도 뉴올리언스가 쉽지는 않을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도 뉴올이 이제 또 홈으로 돌아오기도 하고요. 또 이제 컵 대회다 보니까 일단 끝까지 하는 것들, 그런 것들 생각하면은 골스도 사실 뭐 뛰라면 뛰는 팀이고 한 번 발동 걸리면은 막 그냥 몰아치는 이런 것들에 능한 팀이어가지고 222.5는 사실 요즘에 뉴올리언스의 이런 좀 경기력들을 생각하면은 형편이나 사실 좀 높기는 하거든요. 그래도 저는 일단 홈으로 돌아온다. 아마도 내일은 그래도 뭐 잉그램 같은 애들을 괜히 빼주진 않을 것 같은데 이것도 아마 내일 아침에 좀 살피는 게 좋아 보이기는 해요. 저는 일단은 현재는 골스 사이드 그리고 오바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기 시카고 대 애틀랜타 경기, 둘 다 지금 파악이 굉장히 어려운 팀들입니다. 아시다시피 시카고는 이 두 팀이 지금 리그에서 페이스상으로는 1등, 2등이거든요. 그야말로 엄청 뛰는 애들이야. 그거는 맞는데 이 시카고가 사실 지금 보시면은 최근 4경기만 잡아왔는데 이 기간 동안 보니까 뭐 3연슛 같은 것들을 그전에는 뭐 30한 7회 정도 이렇게 시도를 하다가 최근 4경기 동안은 평균적으로 거의 한 47, 8회씩 하거든요. 글쎄 뭐 인사이드에서 공간이 많이 안 나서 그런지는 몰라도 요즘에 시카고는 3점을 많이 던지고 있고 성공률 자체도 나쁘진 않습니다. 그 중에 2번 정도는 50% 가까이 이렇게 좀 해줬던 적도 있었고 전반적으로 시카고의 3점을 많이 던지는 시도 이런 것들은 좀 괜찮다고 생각이 들기는 들어요. 마침 애틀랜타도 이렇게 수비적으로는 좋지도 않고 공격 면에서도 크게 눈에 띄는 게 많이 없는데 일단은 시카고는 확실한 거 얘네들이 공격이 좋지는 않은데 일단은 많이 시도를 하고요. 그리고 수비적으로는 여전히 좋지가 못하다. 리그 전체로 봐도 올 시즌 가장 많은 실점을 하고 있는 팀이고 최근에 4경기로 좁혀도 이렇게 130점 가량 경기당 뭐 245점이 난다 이렇게 찍혀 있는데 이런 부분들 때문에 사실은 그냥 오바 보면 편할 게임이긴 하거든요. 하지만 시카고는 달리는 팀인데 이게 애틀랜타도 달리는 팀이지만은 최근에는 이 점수 내고 이런 것들이 좀 모자라 보이기는 해요. 저는 보시다시피 구색 자체는 트레이형 말고는 나름대로 애틀랜타는 수비적으로는 그렇게 나쁘지 않은 팀이기도 하거든요. 요즘에 애틀랜타가 저번에 골스전도 그렇고 그때 골스전에 애틀랜타가 105회나 야투 시도를 했었는데 경기는 뭐 20점 차 넘게 대패를 했지만은 오펜시브 리바운드는 거의 뭐 20개 이상 잡아주면서 그런 경기를 했단 말이죠. 그래서 요즘 좀 이제 애틀랜타를 좀 파악하기가 어렵다. 이런 것들이 관건인데 뭐 시카고가 직전 경기 때 또 미러키랑 했을 때 마지막에 거의 한 3, 4분 동안 아마 제가 알기로는 득점이 없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참 이게 전술적으로도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겠고 어쨌든 되게 어려운 경기라는 생각이 있어요. 일단은 저는 양팀의 색깔을 생각하면 오바긴 합니다. 근데 애틀랜타를 제가 여기 6경기 가지고 온 것도 최근 들어서는 득실 부상으로는 언더게임 양상이 많이 드러나가지고 그래서 가지고 온 거거든요. 애틀랜타는 뭐 상대가 누구든 이 기간 동안 골스, 세크, 포틀, 워싱, 보스턴, 시카고 이런 애들이랑 상대를 했었는데 이 기간 내내 애틀랜타는 점수가 그렇게 많이 뽑히지는 않았었다. 이런 거 생각하면은 사실 마냥 오바도 편하지는 않은 경기인 것 같고 어느 한쪽에 우세를 들어주기도 사실은 좀 힘들다. 시카고가 또 터지면은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가지고 되게 뭐 핑계거리가 많은데 저는 일단은 시카의 뭐 프렌이라면은 그쪽으로 보고 뭐 마음 편하게 오바 정도는 생각해 볼 텐데요. 이거를 진짜 좀 고민 좀 많이 더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경기 휴스턴 대 포틀랜드 경기입니다. 아시다시피 요즘에 휴스턴의 분위기가 굉장히 좋죠. 지금 이제 최근 10경기 동안 8승 2패. 한번 이제 미러키한테 원정에서 연승이 끊기긴 했지만 여전히 홈에서는 굉장히 강력합니다. 홈에서는 6연승을 달리고 있기도 하고 원정보다도 홈에서는 얘네들이 득점이 8점가량 많아집니다. 실점은 거기서 거긴데 일단 그런 것들이 보이고 그리고 이렇게 저는 늘 휴스턴 얘기를 할 때마다 수비 스킴 브룩스랑 같이 아멘 탐슨이 조화가 될 때 이럴 때 가장 그 디펜시브 레이팅이 낮게 찍힌다 이런 얘기들 많이 했었고 뭐 타리 이슨에 대한 얘기도 굉장히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요즘에 휴스턴은 이 수비 스킴에 있어서는 굉장히 괜찮다. 사실 이게 몇몇 봤을 때는 좋은 수비수들은 아니라고 했지만은 이메 우도카 감독이 좋은 수비팀으로 빚어낸 것이 좀 공이 크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들었었던 것 같고 더구나 지금 리그에서 가장 많은 이 리바운드를 따고 있는데 오펜 리바 수치도 리그에서 1위거든요. 그래서 상대보다 더 많은 공격 기회를 가져간다. 이게 기본적인 휴스턴의 기조예요. 또 벤치에서 아까 말했던 아멘 탐슨이나 타리 이슨도 그렇고 휘트모어라든지 아담스, 뭐 랜데일까지 좋은 선수들이 여럿 있어요. 그런 점들이 휴스턴이 그 48분 내내 상대보다도 조금 더 좋은 퀄리티의 이런 구성들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요인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잘 나가는 이유라고 생각이 돼요. 아까 말했다시피 홈이기도 하고 여러 면에서 휴스턴이 좋은데
근데 포틀랜드도 직전 경기 때 오클 같이 되게 어려운 상대한테 좀 비벼섰단 말이죠. 이게 사실은 마지막에 포틀랜드가 좀 마행 위기까지 있었지만은 어쨌든 간에 그 경기를 또 풀어낼 해냈습니다. 요즘에 포틀랜드의 모양새를 봤을 때는 사이머스나 에이튼이 부상이다 뭐다 하는 이유로 빠지면서 그 자리를 뭐 도노반 클링언이나 뭐 샤프가 주로 하고 스코넬슨도 많이 쓰고 이러면서 지금 거의 뭐 이 리그에서 이번 시즌 분명히 저는 올해 수비팀에 카마라 같은 애들이 좀 부름을 받을 수도 있을 것 같긴 하거든요. 그 정도로 좋은 수비를 펼쳐주고 있고 그랜트도 원래는 턴오버 머신에다가 수비적으로는 조금 소홀했었는데 요즘엔 팀 색깔답게 어느 정도 수비도 좀 해주고 있거든요. 그런 점들을 생각하면은 포틀랜드가 꽤나 까다롭다. 이런 생각은 드는 것 같아요. 요즘 들어서는 포틀랜드는 사실 상대하기 좀 껄끄러운 팀 같은 그런 느낌들이 나는데 결국에는 휴스턴이 얼마나 또 많은 오펜 가져가고 이런 성공률을 가져가냐 이런 것들이 관건일 거는 같아요. 지금 보시다시피 수비적으로 따졌을 때는 휴스턴이 최근에 7경기 동안 6승 1패고 뭐 2기간 동안 뭐 쉬운 상대도 몇몇 있었지만은 어쨌든 간에 수비 자체는 리그 최고의 수비팀처럼 보이거든요. 반대로 포틀랜드도 최근 4경기 미니소타 2번 잡고 애틀 잡고 오크를 상대했을 때까지 이 수비 자체는 잘 풀리고 있기는 하거든요. 일단은 저는 언더 휴스턴도 사실 홈에서는 막 130점까지 낼 줄도 알고 140점을 박았던 적도 있고 그런 팀이어서 이 휴스턴이 얼마나 이제 좀 공격이 풀리느냐 이런 것들이 관건인데 언더오버에서는 기본적으로 저는 템포가 좀 느린 팀들의 대결이기도 하고 언더 쪽으로 한번 살펴보기는 볼게요. 요즘에 이런 스탯 상으로는 그렇게 보도록 하고 그리고 10.5는 솔직히 말해서 휴스턴이 잘 나가고 있다고는 해도 빡세긴 해. 포틀랜드가 잘 비비기도 하고요. 근데 이 경기를 포틀랜드로 보기는 어렵겠다. 저는 여전히 휴스턴이 벤치 싸움이라든지 많은 오펜 리바로 인한 물리적인 공격 횟수의 차이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더 벌릴 수 있는 경기라고 생각은 해볼게요. 휴스턴 사이드에다가 언더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기는 미러키 대 인디애나 경기인데 이것도 쉽지가 않은 게 요즘에 미러키가 조금 좋아지기는 했어요. 저는 그 원동력으로 AJ 그린이 릴라드 옆에 서면서 둘 다 일단은 외곽이 좋은 선수고 AJ 그린이고 생각보다는 수비적으로 좀 괜찮은 것 같아. 저는 솔직히 말해서 안드레 잭슨 주니어가 2번 자리에 섰을 때 얘가 조금 더 어울리는 카드겠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AJ 그린의 손질 같은 것들이 꽤나 괜찮긴 하더라고요. 일단은 릴라드 옆에 AJ 그린이 있을 때가 미러키가 팀적으로 더 플러스가 많이 되는 이런 것들은 발견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요즘 들어서는 브룩 로페즈도 원래는 요즘에는 좀 공격 면에서는 거의 좀 마이너스인 부분들이 많았었는데 최근 경기들에서는 브룩 로페즈의 활용도가 꽤나 괜찮습니다. 쿤보는 늘 잘해주고 있기도 하고 근데 거슬리는 거는 이 경기는 아무래도 상대 전적이 제일 좀 거슬리는 것 같아요. 작년에 이제 정규 시즌만 보이고 있는데 정규 시즌 내내 인디애나가 1승 4패로 굉장히 잘 싸웠었습니다. 미럽게 원정 가서도 2번이나 잡기도 하고 플레이오프에서도 인디애나가 4대2로 1라운드에서 이겼잖아요. 물론 쿤보가 없었기는 하지만 어쨌든 작년에 인디애나는 미러키한테만 8승 3패 굉장히 잘 싸웠던 팀이에요. 좀 이제 플레이 스타일을 바꿨던 그 트레이드 이후로도 인디애나는 미러키를 많이 잡아왔다. 그런 것들이 제일 변수인 것 같아. 물론 올 시즌의 인디애나는 작년 같지가 않죠. 여러 가지 문제도 많이 있고 할리버튼도 참 못하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일단 저는 상대 전적을 조금 더 생각을 한다면은 인디애나가 플랜을 해줄 것도 같은데 일단은 이 경기는 저는 그거보다도 언더가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요즘에 미러키도 뭐 릴라드가 돌아온 이후에도 막 시카고랑 경기를 했는데도 경기를 뭐 230점도 못 넘었었고 그건 뭐 시카고가 많이 안 터진 것도 있었지만은 어쨌든 요즘 들어서는 미러키도 좀 템포 자체는 빠르지만은 확연히 오버게임 빈도가 그렇게 높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인디애나 역시 작년에는 237.5 얘네 둘의 맞대결이면은 편하게 그냥 오버를 볼만한데 요즘에는 인디애나가 작년 같은 공격력이 실종이 됐다. 할리버튼 중심적으로 돌아갈 때 많은 친구들이 상대 림을 공략할 때 그럴 때보다도 지금 그러지 못하고 있거든요. 물론 인디애나도 종종 막 마일즈 터너 폭발하고 메서린 폭발하고 막 이러면은 3점 같은 거 엄청 들어가는 날에는 당연히 오버가 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요즘 들어서는 좀 해당이 안 되거든요. 인디애나 요즘에 3점 슛이라든지 공격력이나 수비 전부 다 들어오는 게 하나도 없어. 그나마 들어오는 거는 미러키 이런 수비적인 부분들. 물론 여기에는 토론토, 디트, 샬럿, 시카고까지 좀 약한 팀들을 많이 상대한 게 있지만은 지금 상태의 인디애나는 그렇게 잘하는 팀의 범주에 들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단은 언더 쪽으로 보고 그냥 승패는 안 가는 게 맞는 것 같은데 굳이 따지자면 저는 이런 상대적인 신경 쓰여가지고 프렌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미러키가 안 좋은 만큼 인디애나도 요즘에 좋지가 못하다. 이거를 많이 신경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요 내일도 덴버 대 댈러스 경기가 이게 요키치의 출전이 아무래도 가장 큰 변수일 것 같아요. 근데 이제까지 나온 소식으로는 내일도 요키치는 퀘셔너블이고 그리고 그 훈련에 참여를 안 했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거든요. 글쎄 요키치의 지금 결장이 저는 로드트립에서 그냥 마무리가 될 줄 알았어요. 출사 문제 때문인지 확실한지는 모르겠어. 어떤 이제 요키치가 이제 개인적인 이슈가 뭐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간에 오늘까지 빠지면 4경기 연속으로 결장하는 셈인데 요키치의 이런 개인 이슈로 인한 결장 이거는 끝까지 좀 살펴야 될 것 같기는 합니다. 일단은 저는 안 나온다고 보고 있는 쪽이긴 해요. 그래가지고 이 경기도 뭐 댈러스의 프랜사이드 보고 이런데 댈러스 역시 지금 돈치치가 안 나옵니다. 근데 제가 이제 댈러스 얘기를 할 때마다 작년에도 돈치치가 있고 없고는 솔직히 말해가지고 경기적으로는 플러스 8점 정도의 격차, 돈치치 정도의 슈퍼스타 치고는 그렇게까지 큰 요인이 아니었거든요. 덴버는 왜냐면 요키치가 작년에도 얘가 빠지면은 팀적으로 20점이 흔들리는 그런 선수였었는데 돈치치는 그 정도는 아니었어요. 아무래도 좀 수비가 잘 안 되는 그런 선수다 보니까 그런 것 같고 올 시즌에는 오히려 이 돈치치가 빠지면은 댈러스는 4점밖에 오락가락이 안 돼요. 돈치치가 있을 때가 플러스 4점 가량 된다. 아무래도 돈치치가 없었을 때 공격력이 많이 안 살아나가지고 이런 것들이 보였는데 근데 올 시즌에 어빙이 굉장히 좋은 야투 감각을 보여주고 있기도 하고 돈치치가 없던 경기들에서는 이 댈러스가 아무래도 조금 더 다각화된 공격 그런 것들이 보였었거든요. 돈치치가 없어도 어느 정도는 굴러가더라. 저는 이 댈러스가 한창 안 좋았을 때는 거의 막 4연패까지 하고 이랬었는데 그 기간 동안에 워싱턴이 빠졌던 것도 꽤나 크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워싱턴이 복귀하고 나니까 나름대로 수비적으로도 다 잘 굴러가고 원래 게포드를 주전 센터로 썼는데 라이블리를 쓰면서 수비력도 좋아지고 또 그렇다고 게포드가 벤치로 나왔을 때도 잘 받아먹기도 해주고 이러면서 크게 댈러스는 저는 라인업이 오히려 밸런스적으로는 낫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수비적으로도 괜찮기도 하고 이거는 덴버가 직전 경기 멤피스한테 원정 가서도 굉장히 좋은 경기로 복수를 했다. 그런 것들이 있지만은 그날은 이제 마포즈의 3점이 잘 안 들어가긴 했습니다만은 그래도 뭐 점수 자체는 많이 내주기도 하고 머레이도 터지고 그리고 이제 웨스트브룩이 트리플 더블 했던 경기였잖아요. 저는 그런 경기들이 앞으로 많이 나올 거라고 생각은 안 해요. 그래서 저는 일단은 요키치가 없다고 생각을 한다면은 댈러스의 프렌이나 언더 쪽으로 좀 보고 싶습니다. 이 경기는 가실 분들은 내일 아마 끝까지 좀 살피는 게 좋아 보입니다. 저는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클리퍼스의 세크라멘토 경기인데 아시다시피 클리퍼스는 지금 그 이제 노먼 파웰이 빠지면서 가장 많은 득점을 기록해주고 있던 선수가 빠지는 셈이에요. 파웰이 뭐 3점이나 야투율이나 전부 지금 좋은 상태인데 팀에서 가장 많은 점수를 뽑아주는 선수가 없어졌다. 근데 직전 경기는 주바치가 오펜을 8개나 뽑고 팀적으로도 오펜을 15개나 뽑았었고 그날따라 이제 좀 선발로 기용했었던 아미르 코피가 초반에 굉장히 좋은 활약을 해줬었거든요. 코피나 주바치 이렇게 좀 기대를 안 했던 애들이 많이 터졌었던 거 하든도 충분히 잘해주기도 하고 그런 날이었던 것 같은데 사실 여전히 저는 노먼 파웰의 공백은 사실 메우기 좀 어렵다는 생각은 있긴 합니다. 네이버 세크라멘토는 데로잔이 돌아오기도 하고 사보니스도 뛸 수 있다고 하기도 하고 이래가지고 세크라멘토는 뭐 전원 출전이 가능한 상태라고 보이기는 해요. 저는 여러 차례 데로잔이 오면서 세크라멘토가 팍스나 사보니스에 대한 이런 수비들이 조금 풀리기도 하고 데로잔의 이런 좀 그래비티로 인해가지고 공간이 많이 난다. 데로잔조차 3점을 지금 올리고 있는데 사보니스까지 3점을 성공시키면서 지금 세크라멘토는 모두가 3점을 올릴 수 있는 그런 라인업이에요. 대신에 이제 좀 아쉬운 거 세크라멘토는 작년이랑 비교를 했을 때 이 키건 머레이의 하락세가 참 눈에 띄거든요. 한 경기에 막 3점을 12개 꼽고 그 경기에서 11개 연속 성공으로 막 기록까지 세우고 이랬었는데 올 시즌에는 머레이가 이 오픈 3 리그 전체 꼴찌입니다. 3점이 정말 안 들어가고 있고 대신에 리머텍은 그 제한구역 안쪽에서 성공률이 상당히 높다. 이런 것들이 보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머레이가 이 컷인 빈도도 높아진 것 같고 외곽보다는 좀 이렇게 롤맨으로서 쓰고 있다. 이런 것들이 보이기는 해요. 그런 것들이 변화라면 변화인데 어쨌든 3점이 약해진 거는 세크라멘토 입장에서는 독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냥 머레이의 활약 자체가 수비적으로는 변함이 없지만 공격면에서는 저는 다운이 됐다고 보고 있긴 합니다. 그래가지고 올 시즌에 세크라멘토는 생각보다 그렇게 점수가 많이 나고 있지는 않아요. 재작년에는 그냥 공격 일변도의 팀이었었는데 작년에는 나름대로 밸런스가 있었고 올 시즌에도 네, 어떻게 보면 작년의 색깔이 연장선인 것 같거든요. 저는 일단 클리퍼스가 이 경기를 이겨 먹으려면은 여전히 저번 올해도전처럼 튼튼한 수비 이거를 바탕으로 해야 될 것 같고 실제로 그게 나쁘진 않았었습니다. 뭐 지난번처럼 주바치가 많은 오펜 걷어주고 이럴지는 모르겠지만은 저는 일단은 언더 정도는 가볼 만한 것 같아요. 요즘에 물론 세크라멘토가 5경기 정도 동안에는 특히 야투 같은 것들이 괜찮다. 이때는 심지어 뭐 드로잔이나 뭐 사보니스 이런 애들이 빠질 실점인데도 팍스가 굉장히 좋은 활약을 해주면서 이런 야투 같은 것들을 높게 지키고 있다고 하더라고. 근데 뭐 이후에 좀 아쉬운 경기들도 있었었고 지난번에 이제 세크라멘토 대 클리퍼스 맞대결 때 그때 세크라멘토가 98점에 그치면서 패배를 했었거든요. 그때도 이제 한 205점밖에 안 났는데 그날은 세크라멘토가 3점슛이 26개 중에 3개밖에 안 들어갔던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경기이긴 했었어요. 내일은 그때보다는 뭐 3점 같은 것들이 괜찮겠지만은 확실한 건 요즘에 클리퍼스 역시 수비적으로는 나름대로 튼튼한 메모가 보인다. 저는 그게 우선시 될 것 같아서 또 한번 언더 쪽으로 보고 싶고요.
세크가 이 게임을 가져간다면은 그런다면 언더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아무래도 클리퍼스의 색깔 이런 것들을 좀 높이 사기 때문에 언더 쪽으로 일단은 보고 경기는 저는 클리퍼스가 지난번 같은 경기력으로 또 한 번 뭐 해준다. 뭐 홈에서 올랜도 잡고 골든스테이트 잡아보고 막 이러면서 지금 클리퍼스가 홈에서 6연승 중이긴 한데 샌안토니오, 필라델피아, 토론토, 유타 애매한 팀들을 잡은 것도 있었었고 그 이후에 뭐 골스나 올랜도 잡은 건 눈에 띄긴 합니다만은 전력의 완성도 면에서는 저는 세크라미터가 좀 더 가깝다고 생각이 들어요. 세크가 이 경기를 가져갈 수 있을 만한 경기가 아닌가 일단 그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